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민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집 이야기로 이 기회에 아파트를 팔고 상가주택을 지어볼까? 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본 채널에서 그동안에는 주로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의 설계와 건축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었고, 최근 들어서는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나 특히 재테크, 부동산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이 두 주제가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내용이다 보니 그러한 것이고, 물론 앞으로도 설계나 공사와 관련된 내용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며, 혹시 설계와 공사에 관련된 내용은 본 채널의 초기에 제작된 영상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는데, 이는 최근 상담한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아파트를 팔고 상가주택을 지어보면 어떨까라는 문제로 저에게 상담 온 사례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서울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아파트값과 아파트 전세값이 엄청나게 올라 지방에서도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고, 또 보도에 의하면 강남구 역삼동 역삼자이 전용면적 84제곱미터짜리 아파트는 25억 4천만 원에 팔렸다 하며,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는 84제곱미터 9층이 31억 원에 팔리면서 최고가를 기록했다고까지 합니다. 이렇게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는 것은 그런 아파트 전세가 씨가 말랐기 때문이라고 하며, 그래서 그런지 최근 여러 사람들이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에 대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값이 오른 아파트 값이나 또는 아파트 전세값이 너무 비싸서 차라리 이런 기회에 내 집을 지어보려거나 오른 아파트 값으로 이번 기회에 평소 생각하던 건물주가 되어보려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 가운데 오늘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 이를 팔아 평생 소원인 내 집 짓기로 건물주가 되려는 사람의 사례를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있거나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을 지으시려는 분, 또는 디벨로퍼나 건물주가 되시려는 분, 그리고 재테크, 부동산 등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달아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아파트 값이 미쳤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아파트는 참 좋습니다. 살기에도 편하고 특별히 관리할 필요도 없으니 이같이 좋은 집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비해서 아파트 값은 원래부터 엄청 비쌉니다. 분양가부터 그런데 입주자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광고비, 분양 대행료, 모델하우스 등 홍보비 등에다가 엄청난 회사의 이윤과 금융비 등으로 원가보다 훨씬 비싼 데다 또 프리미엄이 붙고, 거기다가 매년마다 엄청나게 오르니 땅값과 건축비 등 원가만 들어가는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 다른 종류의 집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쌉니다. 그런데 또 요즘처럼 아파트 전세난 등으로 한 달 새에 무려 억 단위씩이나 오르니 정말 누군가의 말대로 이 아파트 값이 미쳐버린 거 아닙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도대체 얼마까지나 오를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더니 이러다가 언젠가 그 실체가 드러날 텐데, 그런데도 이 아파트로만 몰려드니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이번 기회에 건물주가 되어보자 라고 하는 것인데, 어쨌거나 요즘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복이 터졌습니다. 아니 며칠 새에 몇천 몇억 원씩이나 집값이 오르니 어디 도대체 이게 잠이 올 일입니까? 1년 내내 벌어도 그만한 돈을 벌기가 어려운 이 세상살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 많은 돈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니 이게 얼마나 살판나겠습니까? 하여간 그래서 그런지 이런 기회에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한 사람과 같이 평생 소원인 내 집을 지어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상가주택 등 꼬마 빌딩을 지어 건물주가 되어보겠다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는 생각도 못할 일인데, 요즘은 아파트는 대출 제한이 있지만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땅값에 건축비까지 대출을 해주니 웬만한 아파트값이나 심지어는 아파트 전셋값으로도 충분히 그림 같은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을 짓고도 남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아파트값과 전셋값은 엄청나게 오른 데 비해서 상가주택 등을 짓는 땅값이나 건축비는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건물주가 될 수 있는 호기인 것이죠. 정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언젠가 그런 아파트값이 거품으로 가득 찬 풍선이 터질지도 모르는 것으로, 이러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은 인구와 가구 수의 감소, 생활 수준과 의식의 향상에 따른 주거 문화의 변화, 코로나19와 같은 집단 감염병의 발생,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등으로 인한 집콕 생활에 좁고 답답한 아파트 생활이 한계가 있다는 등 미래주택이 어떻게 변할지는 뻔한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다음 세 번째로는 건물주는 투잡, 은퇴준비, 노후대책, 인생 역전의 기회의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 저에게 상담 오신 분은 40대 후반의 젊은 직장인으로, 이분은 이런 기회에 여러 목적으로 살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상가주택을 지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금은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는 있으나 50대면 퇴직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그냥 그 비싼 아파트를 머리에 이고만 살 일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건물주가 되어보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은 임대 수입 등으로 투잡을 할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고, 이번에 상가주택이 성공만 한다면 계속적으로 또 다른 상가주택 건축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건축사업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투잡으로도 가능하며, 특히 이런 상가주택은 땅과 건물을 안고 있어서 다른 어느 재테크보다 안정적이고, 또 잘하는 경우에는 은퇴 후 제2의 창업, 즉 디벨로퍼가 될 수도 있다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는 그냥 살기만 한 채 임대 수입이나 디벨로퍼가 되는 것은 기대할 수도 없지만, 상가주택을 건축하는 것은 그 건물에 거주하며, 즉 자신의 거주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투잡이나 다른 수익, 그리고 디벨로퍼 등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분은 아파트에 그냥 사는 것보다 이런 상가주택을 건축하는 것은 직장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자기 사업을 하는 디벨로퍼 등으로 전직, 즉 평생 직장생활에서 자기 사업을 하는 인생 역전의 기회도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매월 발생하는 임대 수입은 은퇴준비나 노후대책으로도 이만한 일이 없다며 지금이 자신에게 그런 도전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상가주택의 거주성과 장래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이러한 판단으로 이분은 최근 개발되고 있는 수도권의 신도시에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저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이는 서울과 연계성이나 교통, 생활 편의시설, 그리고 신도시의 발전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상가주택 등 꼬마 빌딩은 기존 도시에서도 가능하지만 주변 환경이나 발전 가능성 등을 생각할 때 광교, 동탄, 평택, 고덕 등 경기 남부지역의 신도시를 생각한다는 것으로, 판교나 위례, 미사 등은 땅값이 엄청나게 비싼 데다 남아있는 상가주택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신도시는 기존 도시에 비해서 깨끗한 도시 환경, 균형 잡힌 토지 이용 계획으로 아파트 단지, 상업지역, 상가주택 단지 등이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자연환경과 교통 등은 향후 서울 등 기존 도시보다 훨씬 부동산적인 장래성이 좋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분이 상가주택을 선택한 것은 주인이 거주하는 4층과 다락, 그리고 옥상 정원의 거주성 때문이었는데, 이러한 공간은 지금 살고 있는 겨우 방 3개짜리 좁고 답답한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또 그렇게 자신이 갖고 싶었던 자신만의 공간인 서재와 작업 공간인 다락, 그리고 취미생활이 가능한 옥상 정원 등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아내와 특히 자녀들이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종종 하게 되는데, 그 좁고 답답한 아파트 공간에서 온종일 가족들과 지내다 보니 문제가 많았는데, 다락에 마련한 서재와 작업실 공간은 향후 집콕 생활과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회에 아파트를 팔고 상가주택을 지어볼까라고 하는 데 대해서 첫 번째로는 아파트 값이 미쳤다. 두 번째로는 이번 기회에 건물주가 되어보자. 세 번째로는 투잡, 은퇴준비, 노후대책, 인생역전의 기회다. 네 번째로는 상가주택의 거주성과 장래성 등에 대해서 저와 상담한 어느 건축주 사례를 말씀드려 봤습니다. 사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그리고 판교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의 거주성, 건축 방법, 자금 계획 등에 대해서 저는 본 채널에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와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집만을 전문으로 설계하고 건축하는 전문가로서 특히 오랫동안 아파트를 떠나 단독주택에 살아보면서 왜 사람들은 아파트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그 아파트가 편하고 살기 좋기는 하지만 반면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까? 특히 그 아파트가 싸다면 모르겠지만 그만한 돈과 비용이라면 얼마나 좋은 집도 많고 또 조물주의 건물주라는 건물의 주인까지도 될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좁고 답답한 아파트에서 살려고만 하는지, 과연 그러한 추세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며 그런 아파트 값은 언제까지나 계속 오르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지, 하여간에 이 모든 것은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저와 상담한 분의 말과 같이 이같이 오른 아파트 값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고 또 지금이 자신에게 찾아온 인생 역전의 최고의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다고 할 정도로 아파트 값이 오른 지금이 어쩌면 이러한 건물주가 되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은데 아무쪼록 이러한 분의 이야기를 참고해 보시기 바라며 또 이미 아파트로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을 건축한 분들의 사례를 소개한 영상을 아래에 더보기에 링크해 놓을 테니 이런 자료도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이야기들은 제가 막연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러한 분들과 같이 실제 판교를 비롯한 광교, 위례, 미사, 동탄 등 수많은 신도시의 단독주택과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설계하고 건축한 건축 전문가로서 말씀드린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고, 혹시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건축 전문가로서 또 신도시 경험자로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와 관련된 더 많은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고 또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